첫 번째입니다. 투표 분류기는 단순히 이미지를 스캔해서 1번, 2번 등을 선택했는지만 판별해서 분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초 코드 같은 것을 내부 전산망에 접근해서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계 안에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 분류기인데 왜 컴퓨터를 연결합니까? 분류기 점검도 분류기 내에서 자체 처리하면 됩니다. 모든 개표기는 동일하게 작동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표에 기표된 것만 처리하면 그리고 분류하면 됩니다. 각 지역구마다 다르게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바로 이것은 지역구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입력해서 내부 전산망과 접속을 시도하는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각 지역구마다 다르게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은행에서 5만원, 1만원, 1,000원을 분류하는 것이랑 다를 것이 하등에 없습니다. 저는 전산, 전공입니다. 사실 분류기의 원리나 돈을 세는 기계의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지폐를 세는 기계에 또는 1번, 2번, 3번, 4번을 확인하는 OMR 분류기를 지역을 도봉, 노원, 춘천을 왜 선택해야 되는가요? 보정값을 대입시켜서 아쉽게 뒤지는 춘천, 광진 등을 사전선거로 뒤집어진 지역을 수개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번, 2번, 3번을 체크해서 분류하는데 왜 지역 코드를 다운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은 바람과 별빛 수락사님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공박사님, 제가 처음에 조작의 핵심으로 분류기를 의심했던 것을 댓글로 남긴 적이 있습니다. 분류기는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처럼 자체로는 구동될 수가 없습니다. 구동 프로그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서버 프로그램입니다. 노트북에 있는 이 프로그램으로 분류 조작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1차적으로 추정을 했는데 발각될 최대 확률이 1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는 개수기를 의심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여 개표 사건과 가세연의 동영상을 보면서 분류기 단계에서부터 개표 현장에 개표 관계인들을 속일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류기 단계에서부터 조작을 했다면 지역구 투표소 총합과 비례대표 투표소 총합을 똑같이 만들기는 힘들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아니다 다를까 조슈아님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 지역에 그것들을 들여다보니까 577만 3098표대 577만 5413표로 2315표 차이가 났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났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주목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전국 전체의 비례대표 투표자 수하고 지역구 투표자 수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또 별도의 그런 방송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백로저스 님이 아주 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분류기와 제어용 노트북은 USB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트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투표 용지만 분류한다면 그냥 노트북으로 후보자 번호, 성명, 전체 투표 용지 크기, 이미지만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본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어용 노트북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분류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차량 데이터 통신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업초우님입니다. 조업초우님이 아주 중요한 마지막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어용 노트북이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외부에서 투표 분류기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현재 밝혀진 그런 정황으로 미뤄보면 인터넷망을 처음에 접속하고 그 이후에 계속 접속되었는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접속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부 코드를 약간 조작하면 모든 개표소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는 프로그램 만든 사람 및 코드를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요?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부 코드를 약간 조작하면 모든 개표소에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분류기를 제어하는 운용 프로그램에 무슨 해답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건 H킴님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분류기에서 무효포도 1번으로 분류되는 것을 봐서 노트북에서 조작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격으로 중앙 서버에서 뭔가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만 노트북 상의 어떤 운용 프로그램에 일종의 프로그램이 숨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신 분이 계시네요. 인식 센서는 일단 불량하다고 봅니다. 무효표를 가리는 센스 기능이 없다고 봅니다. 임병Y님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분류기는 단순 기계가 아니고 인베디드 프로세스 컴퓨터 칩이 들어있는 일종의 컴퓨터 메모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라님이십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당연히 서버와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면 서버와 통신은 항상 가능합니다. 서버에서 임의의 포트 번호를 열고 조작 서버를 가동시키면 조작 서버와의 통신은 정상 서버와의 통신과 같은 것입니다. 노트북 내에 일종의 조작을 제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지금 여기서 노호 S님이 그렇게 제언한 것처럼 연결되어 있다면 서버에서 임의의 포트 번호를 열고 조작 서버를 가동시키면 조작 서버와의 통신은 바로 조작 서버와 노트북과의 통신은 정상 서버와의 통신과 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제안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계속해서 전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아홉 번째입니다. 선관위 전산망이 외부 범용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다고 해놓고 할당된 고유 IP가 있는데 무엇 하려고 다운로드를 했을까요? 또 투표 용지에 이미 인쇄된 지역과 선거구와 바코드 숫자로 있는데 분류기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디님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리 찰스님입니다. 투표 분류기나 개수기 프로그램은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개수기에 혹은 분류기의 통신 포트에 뒷구멍, 백도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치면 중앙 컴퓨터에서 종합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국내의 웬만한 대졸 기술자면 누구나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펴면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거의 없는 시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종류의 제안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그런 경험과 지식에 바탕을 두고 이번 방송을 보면서 이번 투표 분류기와 제어용 노트북과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의 그런 메인 서버와 그리고 또 다른 이 조작 서버가 있다면 조작 서버 사이에 상호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향후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앞으로는 더 이상 한국에서 선거 부정과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런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